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사. 참 많이 오신데 이코 부서벽에 참나. 여러분 대답해. 괜찮아요 여러분. 할 일이 그래 없어요? 할 일이 이렇게 없나? 아이고 여기를 뭐 왜 와 여기를.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김호준이 저 볼 게 뭐가 있다 이 새벽에 이래 몰려오는 거야. 어제부터 막 준비하려고 오고 그런 사람. 야 나 그 사람들 진짜 이해 안 가네. 완전 이해 불가야 나는. 응?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은 막 좀 특별한 날이지. 예, 김호준의 뉴스공장 1주년 그것도 공개 방송. 저거 사실 마음 같아서 저거 그냥 잡아 묻고도 분이 안 풀린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나도 축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김호준이 이 MB가 어박해 왔습니다. 저 나 없으면 저 걷겠나 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복장 불량해, 생긴 거 불량해, 머리 산발해, 지저분해 많이 드는 거 하나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뉴스공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시간도 있고 또 진행해야 되니까 마음이 하지만 가야지 자 그러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 MB 완벽하게 말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가자. 저 누구야 저 주진우 아이가 야 너 왜 왔어? 가시죠. 야 나봐 야 주진우 가시죠. 가시죠. 야 너 내가 너 나봐 놔. 구역자는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한 분은 민간인이죠.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세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1주년 첫 순서는 이 세 분의 숨은 재산 찾기를 오랫동안 몇 년째 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주진우 기자. 그리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입니다. 아니 근데 시켰어요? 네? 돈 줬어요? 저 앞에 세 번째 앉아 계시면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찰을 부를 수가 있어요. 남자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여기 유튜브로도 나가고 TBS도 생방송을 하고 있고 나중에 영상으로도 올라오겠지만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에서 잠깐 이 무대를 설명드리면 이 무대가 이 밑에 동그란 뭡니까 황토색, 황토색도 이게 고기를 형상한 발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스팸입니다. 가짜 고기. 사장님이 제작비를 이거밖에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될 뻔한 게 스팸이 됐어요. 자, 두 분을 모셨는데 이미 5주째 하고 있지만 주진우 기자는 지난주에 또 관련 취재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돌아왔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작은 성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박수는 다 듣고 주세요. 네. 큰 성과가 있었나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관련이 깊나요? 네. 이것으로 주진우 기자 인터뷰를 마치고요. 근데 사실은 주진우 기자가 떠나기 직전에 본인은 이 얘기 하는 걸 싫어하겠지만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어요. 예.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개인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공적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제가 좀 부족하고 좀 표현이 거칠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몇 주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소름 끼치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주 아나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또 일베 같은 일부 그 네티즌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제 MBC 파업 사태 때 올림픽 중계를 한 이후에 특별히 더 잘 나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네, 아니 여기다 질문한 거예요. 네, 저는 방송에 자꾸 개입하지 마시고. 전 그렇게 봅니다. 아나운서들, 특별히 스포츠 아나운서들한테는 올림픽과 월드컵은 꿈의 무대고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싶어하는 무대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개막식 그리고 축구 그리고 수영 뭐 가장 좋은 종목은 이분이 다 했습니다. 2013년에도 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뭐 8개, 10개 이상 했고요. 2014년에는 소치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피겨 스케이팅 중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연아 선수 생각하시죠?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뭐 메인 MC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개막식, 그 다음에 축구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김성주 아나운서의 누나 얘기도 자꾸 간간히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아직 여기까지 거론한 언론은 없는데,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죠. 매형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언론 담당이었어요. 예. 그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기자? 네. 아니. 김성주 씨는 그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에서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관리하시던 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매형 그러니까 조 아무개 씨가 청와대 언론 담당으로 그 이명박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이 있다. 네. 네. 물증도 없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건 아닌데 기자로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청장님? 예.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일은 그게 이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계속 불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사실은 그 폭풍의 한 가운데 계셨던 분으로서 국세청에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머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일단. 예, 일단 제가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그 조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당사자죠. 그러니까 너무 당사자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겨냥해서 한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성과가 나면 내 명예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조사국장이 아니거든요. 세원관리국장으로 자천돼 있던 시기였고 그때 이 조사에 투입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명백한 정치적 세무조사다. 표적해서 어떤 사람을 명백하게 데미지를 주기 위한 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에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독대도 한다고 했고 그 중간에 한번 전화를 받으면서 손을 이렇게 지켜들면서 여기하고 내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를 다소곳하게 하시네요. 자, 오늘 본론은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닷새 실소유주가 누군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 다 끌어내주세요. 자꾸 방해하세요. 네. 자,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 오늘은 그 닷새 실소유주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런 큰 기업의 뭐 상속세나 주식 관련 처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아는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왜 중요하냐? 다스의 실소유주가 BBK의 실소유주거든요. 네. 검찰에서는 김경준 씨가 BBK 실소유주라고 했고 그래서 10년 가까이 수감됐었는데 만약 김경준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소유주면 그 실소유주가 같은 처벌에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관련 정황으로 이제 다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민정 라인과 외교 라인이 움직여서 그 돈을 받도록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는 문서와 함께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진 얘기가 이제 다스 얘기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49%를 소유하고 있던 최대주 처남 김재정 씨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49% 최대 주주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김재정 씨가 과연 실소유주가 맞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과 문서들이 나왔죠. 예. 관련해서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예. 네. 다소곳하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중간 결론은 처남 김재정 씨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잠정 중간 결론을 냈어요. 예.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상속이라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망자가 돌아가시면 그 유가족들이 재산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속세 신고도 해야 될 주체도 유가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 그 검토 내용을 보면 우리 주진우 기자가 그 확보한 내용을 보면 이 그 상속세 신고를 검토하는 중에 유가족의 내용은 한 번도 안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은 배제한 그런 신고 검토라는 것은 이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많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예. 상속세 그 절세안을 검토하는 그 안 중에 청계재단에다가 전액을 그러니까 김재정 씨 재산 전부를 청계재단에 그 이명박 씨가 만든 재단에다가 전액을 기부하는 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유족들 것이라면 그걸 할 수가 이쪽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죠. 세 번째는요? 예, 세 번째는 그 다스 김재정 씨 재산을 김재정 씨 지분을 그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래는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먼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식으로 대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물납제도인데 그 물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스시 그 물납했던 재산을 다스가 사오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는 안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근데 사오게 되면 형인 이상은 씨 지분이 46%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나중에 76%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회사가 형한테 넘어가는 거죠. 완전 경영권이 형한테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3자한테 매각이 될 경우에는 제3자가 경영권에 압박을 줄 수 있죠. 뭐 주총을 열어라, 정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그걸 거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막고자 하는 그런 검토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정 씨 유언도 없는데 김재정 씨 재산을 왜 전액 청계재단에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내느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으로 대신 내면서 주식으로 냈을 경우에 그 김재정 씨 지분으로 있던 것들이 주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잖아요. 혹은 다스가 되사면은 나머지 절반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형의 지분이 왕창 올라가거든요. 둘 다 안 된다 이런 검토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있죠. 예. 물납을 할 경우에 그 유족들이 그 부담하게 되는 상속 그 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게 생기는데 그랬을 경우에 다스에서 그 부분을 보전해주는. 근데 보전이라는 말은 보태서 채워주는.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다스에서 채워주는 그런 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것이라면 유족들 것이라면 그 다스에서 그렇게 그 채워줄 필요가 없죠.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들이 쫙 있기 때문에 김재동 씨 지분으로 법적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분의 일부를 떼가지고 주식으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재동 씨 유가족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었으면 당연한 건데 원래부터 자기 재산이 아니고 법적으로만 있다가 그래도 법적으로 자기 앞으로 있었는데 떼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그래서 그걸 다스가 돈으로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불만 가지지 말라고. 이해가셨죠? 예. 청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김총수가 확실히 요약하고 이런 너무 뛰어나죠? 예. 예. 청장님 칭찬은 필요 없고요. 자, 또 있죠. 뭐 많습니다만 이제 한두 가지로 요약해 주세요. 예. 검토안에 보면은 다스 주식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재정 씨 유산이라면 다스를 제외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안을 이 검토안 속에 하고 있어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를 포함시킬지 말지 다스 최대 주주인데 그걸 결정할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예. 네. 자, 이거는 문서로 나온 것을 저희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거고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관련해서 지금 뭐 포탈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그랬다고. 하나만 더 제가 안 보태면 되는데. 딱 하나만 더 네. 해주세요 그러면. 그 상속세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다스 주식의 24%가 그 건영미 씨라고 김재정 씨 부인 앞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이 요원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을 해서 건영미 씨와 그 자제분들 사이에 법정 지분만큼 정확하게 상속이 돼야 되는데 다스의 그 지분은 다 건영미 씨한테로 가 있어요. 24%가 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에 가 있죠. 자식들에는 다 전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와서 이 등기부 등본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요. 이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그 다른 사람 건영미 씨 이름으로 돼 있으면서도 또 그 뒤에 건저당을 설정해 놨다든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원래 상속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똑같은 지분별로 같이 나눠야 되는데 상속 상속 물건에 따라 가지고 이걸 달리 해놓은 거예요. 비율이 달리했다. 예, 그러니까 전부 다스 지분은 전부 다 건영미 씨가 또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들과 건영미 씨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별로 나눴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장님 평소 이렇게 방송하세요?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 목소리를 목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화가 시작되었어요. 생방송을 하니. 자, 방금 얘기는 상속하게 되면 같은 지분으로 모든 재산을 나누는데 재산의 종류별로 막 다르다. 누군가 의도가 개입돼 있다. 예,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예. 네. 문서로는 그래요. 문서로는. 근데 문서 말고 증언도 있습니다. 이 문서도 물론 주진우 기자가 확보해서 안홍근 청장님이 분석하고 있는 거지만 문서 많아요. 오늘 보따리 왜 안 가져왔어요? 보따리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런 보따리 들고 오거든요. 네, 방송마다.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혹은 다스에 근무했던 혹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제가 그분들의 증언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직접 듣고 네. 그리고 녹취도 확보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네, 녹취와 문자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한 제보자 1입니다. 가회동,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까지 살았던 가회동 자택과 그리고 청와대 안가, 당선된 이후에 청와대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데 다스 사장의 비위 사실을 이렇게 통보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밤이었고 초행이라 게다가 당선자인 MB를 보러 간다고 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스 사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행이었지만 당선자인 MB를 보러 갔다.
그리고 청와대 안가에 가서 다스 사장을 얘기했다는 이 증언이 있습니다. 다스 관계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다스 사장을 불러가지고 아니, 다스 관계자를 불러 다스 얘기를 했다는. 다스를 그때도 대통령께서는 챙기고 계셨다 이런 네. 증언이고요. 본인 물건이 아닌데 예. 네. 챙기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보자는 이분의 문자를 제가 재구성했습니다. 특검 때 100억 원 비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이 나왔습니다. 정호영 특검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 동대문에 S 교회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교회에 MB 막내 여동생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난주 얘기하셨죠. 네. 네. 이분이 도곡동 BBK 특검 때 이상은 회장이 현찰을 가지고 많이 쓰고 매월 이 아무개 씨가 수천만 원씩 인출해서 이상은 회장에게 전달해서 이 돈을 누구의 학비와 딸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막내 여동생의 선교사 비용 및 교회 헌금으로 내서 확인서를 받아서 자금 사용처를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 거짓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다 얘기를 하는데 큰오빠 이상은 회장의 구이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12동 땡땡호에서 거실에서 나눈 얘기인데 오빠한테 이 확인증을 그 전도사님이 가짜 확인증이죠. 가짜 확인증을 비자금 100억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에서 쓴 거라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가짜 확인증을 만들어서 건네주면서 네. 두 끼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니 오빠가 그래 고맙다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문자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 또 제보자 세 번째인데 이분은 그 다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논현동 사저로 돌아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다스 임원 인사하고 현안을 MB가 직접 그 논현동 사저에서 아들 시영 씨와 함께 직접 챙겼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임원 인사 그리고 중요한 현안은 직접 회의를 열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까 김재정 씨가 죽고 그 아들과 그 상속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MB한테 다스가 MB 소유라는 것을 양심 고백한 후에 사실을 인정하고 시영 씨한테 물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그 중요한 회의 내용에서 테이블에서 나왔던 그 주제가 이런 부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스 내에서는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예.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걸 양심 고백하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재산 문제가 계속 생길 테니까 어떻게 다 해결할 거냐 그런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잘렸죠. 네, 쫓겨났습니다. 잘렸고요.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2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가운데 제안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안원구 청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모든 책임은 안원구 청장님에게 물어주시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 다스의 주식을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3대 주주죠, 정부가. 3대 주주고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기관은요? 가지고 있는 기관은 그때 신고 이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죠.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있어요. 예, 기획재정부에서. 제 질문은 기획재정부를 네. 여쭤본 겁니다. 아, 기간을 이야기한 거군요. 예. 네. 정신 차리세요.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꼭 지고 싶어 하는 그 다스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죠. 20% 가지고 있어요. 그 지금 근데 이때까지는 너무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유찰해 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유찰이 6차에 돼 가지고 한 4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람들을 모아서 사자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시켰어요? 돈 줬어요? 저 앞에 세 번째 앉아 계시면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찰을 부를 수가 있어요.
남자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여기 유튜브로도 나가고 TBS도 생방송을 하고 있고 나중에 영상으로도 올라오겠지만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에서 잠깐 이 무대를 설명드리면 이 무대가 이 밑에 동그란 그 뭡니까 황토색, 예? 황토색도 예. 이게 고기를 형상한 발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스팸입니다. 가짜 고기. 예. 사장님이 제작비를 이거밖에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될 뻔한 게 스팸이 됐어요. 자, 두 분을 모셨는데 이미 5주째 하고 있지만 주진우 기자는 지난주에 또 관련 취재를 나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돌아왔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작은 성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박수는 다 듣고 주세요. 네. 큰 성과가 있었나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관련이 깊나요? 네. 이것으로 주진우 기자 인터뷰를 마치고요. 근데 사실은 주진우 기자가 떠나기 직전에 본인은 이 얘기 하는 걸 싫어하겠지만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어요. 예.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개인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공적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제가 좀 부족하고 좀 표현이 거칠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 오늘은 그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런 큰 기업의 뭐 상속세나 주식 관련 처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왜 중요하냐? 다스의 실소유주가 BBK의 실소유주거든요. 네. 검찰에서는 김경준 씨가 BBK 실소유주라고 했고 그래서 10년 가까이 수감됐었는데 만약 김경준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소유주면 그 실소유주가 같은 처벌에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관련 적용으로 이제 다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민정 라인과 외교 라인이 움직여서 그 돈을 받도록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는 문서와 함께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진 얘기가 이제 다스 얘기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49%를 소유하고 있던 최대주 처남 김재동 씨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49% 최대 주주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김재동 씨가 과연 실소유주가 맞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과 문서들이 나왔죠. 예. 관련해서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예. 네. 다소곳하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중간 결론은 처남 김재동 씨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잠정 중간 결론을 냈어요. 예.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상속이라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망자가 돌아가시면 그 유가족들이 재산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속세 신고도 해야 될 주체도 유가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 그 검토 내용을 보면 우리 주진우 기자가 그 확보한 내용을 보면 이 그 상속세 신고를 검토하는 중에 유가족의 내용은 한 번도 안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은 배제한 그런 신고 검토라는 것은 이게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몇 주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소름 끼치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주 아나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또 일베 같은 일부 그 네티즌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제 MBC 파업 사태 때 올림픽 중계를 한 이후에 특별히 더 잘 나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네, 아니 여기다 질문한 거예요. 네, 저는 방송에 자꾸 개입하지 마시고. 전 그렇게 봅니다. 저기 아나운서들, 특별히 스포츠 아나운서들한테는 올림픽과 월드컵은 꿈의 무대고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싶어하는 무대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개막식 그리고 축구 그리고 수영 뭐 가장 좋은 종목은 이분이 다 했습니다. 2013년에도 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뭐 8개, 10개 이상 했고요. 2014년에는 소치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피겨 스케이팅 중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연아 선수 생각하시죠.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뭐 메인 MC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개막식, 그 다음에 축구,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김성주 아나운서의 누나 얘기도 자꾸 간간히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아직 여기까지 거론한 언론은 없는데,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죠. 매형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언론 담당이었어요. 예. 그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기자? 네. 아니. 김성주 씨는 그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에서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관리하시던 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매형, 그러니까 조 안무개 씨.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사. 참 많이 오신데 이코 부서벽에 참나. 여러분 대답해. 괜찮아요. 여러분 할 일이 그리 없어요? 할 일이 이렇게 없나? 아이고 여기 뭐 왜 와 여기를?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김어준이 저 볼 게 뭐가 있다 이 새벽에 이래 몰려오는 거야. 어제부터 막 준비하고 오고 그런 사람, 야 나 그 사람들 진짜 이해 안 가네. 완전 이해 불가야 나는. 응?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은 막 좀 특별한 날이지. 예, 김어준의 막 뉴스공장 1주년 뭐 그것도 공개 방송. 저 뭐 사실 마음 같아서 저 그냥 잡아 묻고도 뭐 분이 안 풀리는가이지만은 그래도 막 오늘은 막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뭐 나도 축하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김어준이 저거 이 MB가 어박해 왔습니다. 저 나 없으면 저 컸겠나 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복장 불량해, 생긴 거 불량해, 머리 산발해, 지저분해, 뭐 많이 드는 거 하나 없지만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뉴스공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또 시간도 있고 또 진행해야 되니까 마음이야 뭐 저 하지만 가야지 뭐. 자, 그러면 막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 MB 완벽하게 말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가자. 저 누구야 저 주진우 아이가지고. 야, 너 왜 왔어? 가시죠. 너 나와. 야, 나봐. 야, 주진우. 가시죠. 가시죠. 야, 너 내가 너 나봐. 구역자는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한 분은 민간인이죠.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세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1주년 첫 순서는 이 세 분의 숨은 재산 찾기를 오랫동안 몇 년째 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주진우 기자. 그리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입니다. 씨가 청와대 언론 담당으로 그 이명박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이 있다. 네. 네. 물증도 없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건 아닌데 기자로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청장님?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일은 그게 이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계속 불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사실은 그 폭풍의 한 가운데 계셨던 분으로서 국세청에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머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일단. 예, 일단 제가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그 조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당사자죠. 그러니까 너무 당사자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겨냥해서 한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성과가 나면 내 명예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조사국장이 아니거든요. 세원관리국장으로 자천돼 있던 시기였고 그때 이 조사에 투입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명백한 정치적 세무조사다. 표적해서 어떤 사람을 명백하게 데미지를 주기 위한 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에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독대도 한다고 했고 그 중간에 한번 전화를 받으면서 손을 이렇게 지켜들면서 여기하고 내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를 다소곳하게 하시네요. 자, 오늘은 오늘 본론은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닷새 실소유주가 누군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 다 끌어내주세요. 자꾸 방해가 돼요. 네.